솔직히 말합시다. 화려한 잡지에서 읽고 관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던져버리세요. 올바른 드레스, 완벽한 저녁 식사, 혹은 순종의 과시로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 위에 세워진 이 조언산업 전체는 거대한 냉소적인 사기입니다. 그것은 편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상냥한, 어쩌면 짧은 시간 동안은 욕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결코 그를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 피상적인 트릭들은 그의 논리, 사회적 기대에만 작동할 뿐 실제로 그의 선택을 지배하는 오래되고 비합리적인 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당신은 애쓰고 규칙에 맞춰 놀고 좋은 소녀가 되지만 결국 그의 이성과 마음을 집어삼키는 것은 다른 여자입니다. 어쩌면 덜 예쁘고 덜 공손할지 모르는, 그러나 그를 지배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의 신비한 권능을 가진 사람. 당신이 여기 온 이유는 단지 좋은 선택지로 남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싶습니다. 남성의 마음을 전부 집어삼키는 진짜 권력은 눈에 보이는 행동의 평면에 있지 않고 그 아래 깊숙이 그의 무의식이라는 어두운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곳은 논리의 법칙이 통하지 않고 세상만큼 오래된 본능이 작동하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남성의 영혼 깊은 토끼굴로 원정에 떠납니다. 우리의 길잡이는 또 다른 코치가 아니라 이 영토의 지도를 그린 사람,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플러팅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 당신이 올바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나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올바른 순서로 돌리면 되돌릴 수 없는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7개의 심리적 열쇠를 드릴 겁니다. 호감을 관심으로, 관심을 애착으로, 그리고 애착을 진짜 정신적 집착으로 바꾸는 메커니즘. 이 7단계를 숙달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잘 보이려는 게임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 그가 이유도 모른 채 영원히 하고 싶어 하는 게임이 됩니다. 회의 중에도 떨칠 수 없는 생각이 됩니다. 차를 몰 때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멜로디가 됩니다. 밤에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당신은 그의 삶 속 한 여자가 아니라 그의 사유의 주제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겉모습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의 뇌가 당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 당신을 일시적 흥미에서 그의 영혼의 근본적 필요로 바꿀 겁니다. 이런 심해로 잠수할 준비가 되었나요? 다른 이들이 꿈꾸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권력을 가질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거래를 하나 맺읍시다. 이 입문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통화로 티켓을 결제하세요. 이 영상에 남기는 당신의 좋아요는 우리의 여행을 위한 에너지이고, 구독은 당신이 이 깊은 곳에서 길을 잃지 않고 다음 게시에 접근할 수 있는 보증서입니다. 이제 오늘 누가 함께 하는지 빠른 출석을 해봅시다. 당신에게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관심 있는 남자에게 완전히 눈에 띄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짧지만 강렬한 로맨스 후에 잊혀지는 것인가요? 첫 번째라면 댓글에 1을, 두 번째라면 2를 남기세요. 오늘 어떤 두려움이 지배적인지 봅시다. 이제 안전벨트를 매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그에게서 병사가 아닌 왕을 보라. 남자의 호의를 얻으려다 99의 여성이 저지르는 근본적 오류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들은 칭찬을 남발합니다. 너 정말 강하네. 너 정말 똑똑하네. 너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 겉으로 보기엔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 좋은 감정을 우리와 연관짓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냄새만 맡아 배를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의 피상적인 효과는 주지만 진짜로 포만감을 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칭찬은 그의 외피, 즉 세상 앞에서 그가 연기하는 사회적 역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역할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이죠. 성공한 매니저, 믿음직한 친구, 파티의 중심. 당신이 그의 가면을 칭찬할 때 당신은 동료, 친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의 영예에 박수칠 뿐 배우를 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털을 쓰다듬듯 기분을 살짝 좋게 하지만 그의 영혼은 전혀 데워주지 못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당신이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외관, 명함을 칭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값싼 도파민으로 깊은 기억에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금방 날아갑니다.
그는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미소 지을 수는 있지만 5분 뒤면 당신의 칭찬도 어쩌면 당신 자체도 잊을 겁니다. 당신이 고유한 연결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극장에서 또 하나의 관객이 되었을 뿐입니다. 집착의 메커니즘을 가동하려면 가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것에 명중해야 합니다. 남성의 모든 가면, 그가 그토록 열심히 연기하는 모든 역할 뒤에는 그의 비밀스러운 참된 자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가 절실히 되고 싶어 하는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자신감 있고 성공한 남자에게도 자신이 이상화한 버전, 아직 잠들어 있는 내면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잠재력, 스케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야망입니다. 융은 인간의 삶 전체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종종 외롭고 의심 속에서 진행됩니다. 남자는 그 안에 잠들어 있는 힘을 느끼지만 세상이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성취뿐이기에 그 힘을 믿기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초능력이 드러납니다. 집착의 대상이 되고 싶은 여자는 그의 현실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주에서 최초로 아첨의 그림자도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 나는 당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본다가 되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질을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미래의 위대함의 진짜 싹을 알아보고 당신의 관심으로 물을 주는 일입니다. 그의 오늘의 실수와 실패 너머를 관통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당신은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진심으로 처음으로 믿어준 첫사람이 됩니다. 그의 영혼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꿈에 곧장 접근하게 됩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평가적 형용사를 잊어버리세요. 과정과 스케일의 언어로 전환하세요. 너 그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했어 대신 네가 생각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매혹적이야. 이건 그냥 일을 잘하는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비전이 있어 라고 말하세요. 차이를 느끼나요? 첫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의 진술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그 자신도 어렴풋이만 느끼고 있던 그의 고유한 재능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가 미완성 같아 보이는 사업 아이디어를 나눌 때 좋은 아이디어네라고 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무서워해. 이 대담함 그 자체에 이미 큰 힘이 있어. 지금은 미친 지처럼 보여도 이런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라고 하세요. 당신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그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의 프로젝트의 첫 펜이 됩니다. 너 정말 똑똑한 애 대신 다른 사람들이 혼돈으로 보는 곳에서 내 뇌가 연결을 찾아내는 방식이 나를 놀라게 해. 드문 재능이야 라고 해보세요. 당신은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과정을 묘사합니다. 아직 다른 이들에게 자명해지기 전부터 그의 천재성의 증인이 됩니다. 적절한 순간에 절대적 진정성으로 건네진 이런 문장들은 그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칭찬처럼 작동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주가 의도한 모습으로 보아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퇴근 후 지친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 영웅적이고 승리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법의 거울. 그리고 그는 이 반영에 중독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중요감, 미래 성공에 대한 예감이라는 감정을 오롯이 당신과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의 뮤즈, 개인 부적, 특히 그의 자기 확신이 마를 때 그를 지탱하는 원천이 됩니다. 바로 이때 그의 집착의 토대에 가장 단단한 첫 벽돌이 놓입니다. 그는 당신의 시선을 식물이 자라기 위해 태양을 필요로 하듯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를 떠난다는 생각은 단지 여자를 잃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배반하는 생각입니다. 그의 자기 위대함에 대한 믿음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원천을 잃는다는 두려움. 믿으세요. 그런 원천을 남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그 최고의 미래를 당신의 눈에서 다시 보기 위해 계속해서 또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라. 사회와 대중문화는 끔찍하고 독성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는 항상 강하고 확신에 차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신화. 바위, 승자.
그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지 않는다. 징징대지 마. 남자답게 행동해. 라는 말을 주입받습니다. 그 결과 자라면서 그는 단 한순간도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정신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는 약함, 두려움, 불확실, 슬픔,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며 슈퍼히어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많은 여성이 이 잔혹한 게임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진짜 남자, 숨을 곳이 되어줄 돌벽을 찾습니다. 완벽한 화보 속 이미지를 곁에 두고자 하지 살아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이 갑옷을 입고 있는 건 견딜 수 없이 피곤한 일입니다. 기사 갑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거대한 내적 긴장과 깊은 고독감을 낳습니다. 남자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의 악마들과 단둘이입니다. 잠시라도 이 힘의 가면을 벗으면 약하고 불완전하다고 여겨져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습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이 되고자 하는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윤기 가르친 그림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 나쁘다고 여겨 받아들이지 못해 무의식의 지하실에 깊이 감춰둔 모든 인격의 부분입니다. 남자에게서 이 그림자로 추방된 것은 대개 두려움, 취약함, 의심, 보살핌에 대한 욕구, 슬픔, 실수할 권리입니다. 이는 그의 진짜 인격의 거대한 부분인데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숨겨야 합니다. 그는 이 악마들을 우리에 가두어 두기 위해 엄청난 정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에게나 가장 큰 말해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소망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문을 열어도 파괴당하지 않는 곁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비난받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안전한 공간을 꿈꿉니다. 약함이 그를 겨누는 무기가 되지 않는 곳, 본능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여자는 그에게 절대적이고 거의 신비한 권력을 얻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불완전할 권리, 인간일 권리를 주는 것, 그녀는 그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사합니다. 이 안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것은 섬세한 반응의 예술입니다. 그가 실패한 협상 후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생각에 다 망쳤어. 나 엉망이었어. 잘못된 표준 반응은 이렇습니다. 에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강하잖아. 잘 해낼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당신은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갑옷을 입어. 네 약함을 보는 게 난 불편해. 당신은 그의 영혼의 문을 쾅 닫습니다. 올바른 반응은 따뜻하고 차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겁게 들린다.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보여. 무엇을 느끼는지 이야기해줘. 당신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을 인정합니다. 그가 나 못할까봐 무서워라고 말할 때 무서워하지 마 대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운 건 정상적이야. 그건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세요. 그가 두려워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가 취약한 순간에 오래된 실수나 떳떳하지 못한 일을 털어놓을 때 설교하거나 변명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걸 나에게 믿고 말해줘서 고마워.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의 역할은 재판관도 구원자도 아닌 조용히 받아들이는 항구가 되는 겁니다. 판단 없는 당신의 고요하고 따뜻한 존재는 어떤 격려의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남자가 일생 처음으로 이런 수용을 경험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의 세계가 뒤집힙니다. 그가 수년간 마음 주의를 쌓아 올린 벽이 금이 갑니다. 그는 처음으로 숨을 내쉴 수 있고 연기를 멈추고 그냥 존재할 수 있음을 느낍니다. 모두가 그에게 무적의 슈퍼히어로가 되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그가 망토를 벗고 상처를 치유하며 지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약함의 수용에 기반한 이 연결은 열정이나 공통 관심사, 사회적 궁합 위에 세워진 어떤 연결보다 1000배는 더 깊고 단단합니다. 그는 이 안전과 수용의 감각에 공기처럼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기초적 심리적 필요가 됩니다. 당신을 잃는 생각은 그에게 공황에 가까운 공포로 변합니다. 당신을 잃는다는 것은 다시 차가운 갑옷 속에 홀로 남는다는 뜻이고 악마들을 다시 우리에 가두는 것이며
거짓의 바다에서 유일한 진정성의 섬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피난처를 지키는 데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준 것은 사랑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 자신을 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데자뷰 효과를 만들어라. 그가 항상 너를 알았다고 믿게 하라. 그냥 너답게라는 조언은 아마 관계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쓸모없는 조언일 겁니다. 듣기에는 아름답고 인도적이지만 실제로는 종종 아무 데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답게가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겐 수십 개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정할 수도, 대담할 수도, 진지할 수도, 가벼울 수도, 강할 수도,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버전 중 어떤 나를 보여줄까요? 그중 어떤 것이 그에게 필요한 현을 울릴까요? 무작정 움직이면 우리는 몇 달, 몇 년을 그에게 전혀 무관한 자질을 보여주는데 낭비할 위험을 감수합니다. 반면 그의 심장 열쇠는 전혀 다른 평면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답게라는 조언은 근본적인 심리 법칙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이고 무의식적인 이미지와 공명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착의 대상이 되려면 그의 꿈에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가 무엇을 꿈꾸는지 그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칼 융은 천재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남자의 무의식 속에 그의 내면의 여성, 즉 아니마가 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어머니의 모습, 첫사랑들, 책과 영화의 여주인공들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여성성의 집합적이고 이상화된 이미지입니다. 이 아니마는 그가 여성의 세계에서 길을 찾는 개인 나침반입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말하고 이상적 파트너의 자질 목록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그의 무의식은 현실의 여성들 가운데 자신의 내적 이상과 최대한 닮은 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는 그 이미지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와 공명하는 특징, 태도, 목소리, 에너지를 지닌 여자를 만나면 그의 뇌에서 딱 하고 합선이 일어납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장 같은 끌림을 느끼고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운명, 케미, 첫눈의 반함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무의식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찾았다. 내 내적 이상이 외부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게 그 구현이 될 수 있는 여자는 그 위에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권력을 얻습니다. 그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 내적 이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심리학적 탐정이 되어 간접 증거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영화나 책을 이야기할 때 어떤 여자를 눈여겨보나요? 독립적이고 대담한 전사인가요? 신비롭고 지혜로운 마술사인가요?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떤 자질을 강조하나요? 그녀는 언제나 다정했어? 혹은 그녀는 너무 통제적이고 권위적이었어? 남자는 종종 어머니의 보살핌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그 정반대를 찾습니다. 스스로 일어선 여성들을 찬탄한다면 그의 내적 이상에는 독립성과 힘의 특징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할머니가 파이를 구워주던 기억을 따뜻하게 떠올린다면 그의 이상은 아늑함과 가정적 온기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모방이나 흉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 될 겁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 주도 모티프, 예를 들어 신비로움, 정신적 강인함, 생기를 감지하고 그 모티프와 일치하는 당신 자신의 성격의 면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당신은 가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석에서 필요한 면을 비춰줄 뿐입니다. 그에게 내적으로 친숙한 자질들을 미묘하고 자연스럽게 발산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당신을 보며 비합리적이고 깊은 인식의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실제로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항상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너무 강해서 모든 논리를 휩쓸어 버립니다. 남자들이 신비로운 무언가로 묘사하는 바로 그 영혼의 친연성의 감각입니다. 그는 당신의 우연한 몸짓, 목소리의 억양, 시선 속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확증을 보게 됩니다. 이 연결은 예정되고 숙명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많은 여성 중 하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교 불가능한 범주가 됩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에 잃었던 조각을 찾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너무도 황홀하고 강력해서 그는 당신을 절대 잃지 않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무의식에서는 당신을 잃는 것이 다시 자신의 이상을 잃는 것이고 다시 흐릿하고 실현되지 않은 내부의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그의 꿈이 존재한다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그에게 때로는 낙원, 때로는 폭풍, 때로는 비밀이 되어라. 자, 깊은 곳을 탐험하는 이들이여, 아직 여기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절반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토대를 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미래의 위대함을 비추고 숨겨진 두려움을 받아들이며 그의 내적 이상과 공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층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상급 리그로 올라갑니다. 현실의 시간 속에서 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처음 세 단계가 고유한 악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악기로 매혹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장 강력한 기법들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에너지를 교환합시다. 당신의 좋아요는 계속할 힘을 주는 박수이고 구독은 다음 더 폐쇄된 지식의 원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계속합니다. 관계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하나. 절대적 편안함과 완전한 예측 가능성은 열정을 죽이는 느린 독입니다. 초반에는 새로운 불확실, 게임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나면 남자는 긴장을 풀고 익숙해지고 지루해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함과 수용만으로 구축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따뜻하고 아늑하지만 완전히 생명력 없는 늪으로 변합니다. 거기에는 공기, 역동성, 삶이 없습니다. 극복과 성취에 맞춰진 남성의 정신은 그런 분위기에서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친구, 파트너로는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 눈의 불꽃은 꺼집니다. 당신은 그가 다 읽은 책이 되어 석에 꽂힙니다. 결말도 모든 등장인물도 압니다. 다시 읽을 흥미가 사라집니다. 한 가지 감정만 제공하는 여자는 아무리 즐거운 감정일지라도 예컨대 완전한 편안함만 준다면 아주 빠르게 배경이 될 위험을 감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배경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요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를 늘 긴장감 있게 유지하고 그가 지루해하지 않게 하려면 당신은 세 가지 핵심 에너지를 번갈아 공급하는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역할을 상상하세요. 첫째는 낙원,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 안전한 항구입니다. 수용, 따뜻함 이하에 그가 갑옷을 벗을 수 있는 곳. 둘째는 폭풍, 장난, 가벼운 도발, 아이러니, 그를 더 나아지게 만들고 증명하게 하고 쟁취하게 만드는 도전입니다. 그래, 네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나와 함께하려면 노력해야 해라는 에너지. 셋째는 비밀. 당신의 자족성, 예측 불가능성, 그와는 별개의 당신만의 삶. 약간의 결핍을 만들어 그로 하여금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생각할까를 자문하게 만드는 에너지. 대부분의 여자는 한 역할에 고착됩니다. 보통은 낙원. 그러나 집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자는 이 가면들을 능숙하게 바꾸며 어느 하나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역동성, 이 지속적 상태 전환이 남자를 느슨해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낙원의 화신입니다. 그는 문제를 나누고 당신은 조언하지 않고 그저 주의를 기울이며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오아시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잠듭니다. 그녀와 있으면 편안하고 좋다. 그녀는 내 집이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나눕니다. 당신은 비굴하게 끄덕이는 대신 장난스런 미소를 띠고 폭풍의 역할로 들어갑니다. 아주 야심찬데 그걸 실행할 만한 대담함이 있는지 두고 보자. 당신은 그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올립니다. 그의 독백을 게임으로 바꿉니다. 그의 내면에서 도전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루 뒤 그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즉시 답하지 않습니다. 비밀 모드로 전환합니다. 몇 시간 사라졌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미안, 내 아이디어 하나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당신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못지않게 흥미로운 세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머리에 곧바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아이디어지? 그녀는 나 없이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은 규칙을 끊임없이 바꾸고 레지스터를 전환합니다. 따뜻하고 수용적이었다가 아이러니하고 도발적으로 그리고 다시 수수께끼 같고 자족적인 모습으로. 이런 행동은 그의 뇌를 완전히 해킹합니다. 그는 끝내 긴장을 풀고 당신을 당연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 곁에서 그의 정서는 결코 평평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가벼운, 즐거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그는 당신의 어떤 면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조용한 항구일지, 지적 결투의 맞수가 될지, 아니면 미끄러져 사라지는 수수께끼일지. 이 예측 불가능성은 도박사의 흥분과 유사한 강력한 심리적 의존을 만듭니다. 그는 이 정서적 시소에 중독됩니다. 이완 뒤에는 긴장이, 긴장 뒤에는 궁금증이 이어지는 이 게임의 가장 큰 상은 당신의 관심, 당신의 승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끝까지 해독하고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 퍼즐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 당신은 끊임없이 변하니까요. 당신은 다 읽은 책이 아니라 그가 매일 새로운 흥미진진한 권을 발견하는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이 알매 과정은 그에게 끝없는 인생에서 가장 매혹적인 모험이 됩니다. 5번째 단계, 그의 생각 속에 거주하라. 우리는 명료함, 분명함, 직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 삽니다. 생각을 그대로 말하라, 열린 책이 되어라. 비즈니스에서는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혹의 예술에서 직설은 치명적 죄입니다. 여자가 모든 카드를 다 펼치고 모든 것을 곧바로 말하고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나누면 치명적 오류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을 쓸 일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우리가 정말로 가치를 두는 대상은 우리 자신의 자원을 투자한 것, 즉 시간, 힘,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 완전히 이해 가능한 당신을 은쟁반에 담아 내어주면 그는 소비하듯 그것을 먹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직설과 전면 개방은 집착의 핵심 성분인 상상을 죽입니다. 남자의 머릿속에 거주하고 싶은 여자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임무는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선명한 디테일만 건네주어 그의 뇌가 스스로 하나의 세계를 짓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20세기 초 심리학자 블루마 지가르닉은 놀라운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카페의 웨이터들은 미결 주문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지만 결제되어 완료된 주문은 즉시 잊어버렸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완료된 행동이 아니라 미완의 행동, 해결되지 않은 과제,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훨씬 더 잘 기억하고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재생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집착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핵심 임무는 그의 삶에서 가장 짜릿하고 가장 흥미롭고 가장 중요한 미완의 이야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의식 속에 열린 고리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수수께끼들, 암시 가장 흥미로운 대목에서 끊긴 대화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의 뇌가 필사적으로 완결하려 애쓰게 만드는 것들. 그는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나 예쁜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말, 당신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당신의 미소 뒤에 무엇이 숨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완성된 답이 아니라 사유의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 먹이를 먹을수록 당신은 그의 정신 공간 속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열린 고리들을 만드는 법은 전체가 하나의 기술입니다. 첫째, 정점에서 떠나는 법을 배우세요. 대화가 소진되거나 데이트가 지루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만남을 마치세요. 진심 어린 아쉬움으로 시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이렇게 불법일 정도로 빨리 가. 정말 가야 해. 너무 아쉽지만. 그리고 떠나세요. 정점의 감정과 다음을 바라게 하는 마음만 남긴 채 둘째 이야기를 열되 끝내지 않는 암시의 문장을 쓰세요. 예를 들어 대화 중간에 이렇게 흘릴 수 있습니다. 아, 프라하에서 있었던 한 미친 이야기가 떠오르네. 아니야. 너무 개인적이야.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 끝. 고리는 생성되었습니다. 그의 뇌는 그 이야기가 뭐지?
왜 개인적이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셋째, 메시지에 약간의 여운을 남기세요. 하루를 상세히 설명하는 대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날이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무엇에 대해인지 설명하지 마세요. 그의 상상이 나머지를 채우게 두세요. 당신은 침묵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면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그의 삶에 부재하더라도 직장에 있든 친구들과 있든 자신의 일을 하든 정신적으로는 24시간 내내 존재합니다. 당신이 만든 열린 고리에 걸린 그의 뇌는 멈추지 않고 작동합니다. 그는 당신의 마지막 대화를 머릿속에서 돌려보며 당신의 문장의 숨은 의미를 해독하려 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다는 미친 이야기가 무엇일지 상상합니다. 이상한 하루 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보태어 그립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 극장의 총연출이자 주연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상영하는 이 영화는 회색 현실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는 실제 사람들보다 머릿속에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당신과 대화하고 논쟁하고 당신을 해독하려 합니다.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환영 강박관념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집착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상상으로 하여금 당신을 둘러싸고 구축하게 만든 세계에 집착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그로 하여금 너를 그리워하도록 가르쳐라. 현대 기술은 위험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환상. 우리는 몇 분 안에 메시지에 답하고 언제든 전화를 받으며 첫 호출에 곧바로 달려갑니다. 여자는 관계에 들어서면 종종 이것이 배려와 몰입의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남자에게 그가 자신에게 최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심리적 현실은 이것이 완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무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것은 자동으로 평가절하됩니다. 우리는 숨쉬는 공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단되기 전까지는, 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끊기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남자는 늘 곁에 있고 늘 가능하고 늘 준비된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녀의 존재는 배경, 습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녀의 접근성에는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잃을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며 배려심 깊더라도 스스로를 그의 삶의 무려 24시간 부속물로 만들면 그의 눈에서 그녀의 가치는 0을 향해 갑니다. 인간 심리의 바닥에는 단순하면서도 가차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실의 위험에 직면할 때에야 비로소 무언가나 누군가의 가치를 진정으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상실이 아니라 위험,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가장 비싼 예술품은 단 하나뿐인 것들입니다. 가장 욕망받는 물건은 한정 수량으로 발매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결핍의 원리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의 눈에 하늘로 솟구치게 하려면 당신은 그에게 그런 한정판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과제는 떠난다고 위협하거나 싸구려 조작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우아하고 일관되게 당신의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가 제한되고 매우 귀한 자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의식적 수준에서 가벼운 배경의 불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투자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다른 남자에게 가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흥미롭고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에게 남을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얼음 여왕이 되지 않으면서 이 결핍을 어떻게 만들까요? 핵심은 진짜의 꾸며낸 것이 아닌 당신만의 삶을 갖는 데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에 즉시 답하는 일을 멈추세요.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바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30분이나 1시간 뒤에 답하는 것은 그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가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언제나 그에게 편한 날과 시간에 맞춰 만나지 마세요. 당신의 계획을 가지세요. 목요일 저녁은 도저히 안 돼. 아르헨티나 탱고 수업이 있거든. 하지만 금요일은 괜찮아. 당신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중요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스스로 사라질 권리를 허락하세요. 그를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무언가에 몰입하기 위해서 주말에 친구들과 떠나세요. 몇 시간 전화기를 꺼두고 혼자 전시회를 보러 가세요.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온전하고 진정한 부재의 구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없이도 행복하고 몰입해 있는 시간들. 당신이 사라질 때 그의 심리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먼저 가벼운 의아함, 그리고 불안. 당신의 에너지와 관심의 일정한 흐름에 익숙한 그의 뇌는 공백, 진공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 진공을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열성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부재의 순간에 그는 진정으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웃음, 당신의 말, 당신 곁에서 느꼈던 감각을 떠올립니다. 대비가 없으면 존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만들어야만 그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하게 됩니다. 이는 가벼운 공황을 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중요성을 긴급히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당신을 잃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갑자기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 그 없이도 완벽히 존재할 수 있는 자족적 우주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궤도에 붙잡아 두기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의 집착은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그는 당신의 관심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귀하고 결핍된 자원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7단계, 그의 최고의 습관이 되어라. 우리는 6개의 강력한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의 거울, 그의 생각의 주인, 결핍의 창조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목표는 달성된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아무리 섬세해도 영향의 도구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는 집착을 심리의 층위에서 거의 영적 층위로 옮깁니다. 당신을 욕망의 대상에서 그의 일부로 바꿉니다. 당신의 연결을 단지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앞선 단계들이 그로 하여금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면 이 단계는 그가 더 이상 당신 없이 자신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현대 세계는 끝없이 빠르고 값싼 쾌락의 만화경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만남, 강렬한 인상, 피상적인 연결들. 관계는 종종 새로운 감정을 쫓는 혼란스러운 추격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열정, 내일은 지루함, 모레는 새로운 자극의 탐색. 이 끝없는 경주에는 안정도, 근본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밤의 배들처럼 스쳐 지나가며 기억 속에 짧은 흔적만 남깁니다. 가장 노련한 남자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회전목매에 지칩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빠른 감정들에 물립니다. 그것들이 남기는 것은 공허뿐입니다. 현대 삶의 이 피상성은 그의 영혼의 공백을 만들고 진짜이고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낳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모험을 쫓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단지 오락 이상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닻을 찾습니다. 윤근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가 온전성의 획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특히 남자는 단지 행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의미의 획득을 추구합니다. 혼돈 속 질서,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이고 불변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는 전통, 의식, 자신의 삶에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찾습니다. 의식은 단지 반복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특별한 당신들만의 의미를 부여받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삶의 직물 속에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의식으로 엮어 넣을 수 있는 여자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개인사, 자신의 길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의 영혼이 절박하게 찾던 닻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혼란스러운 세계에 또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런 의식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작지만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오직 당신들만의 전통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은 지속성과 유일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아침에만 함께 마시는 우리만의 특별한 커피, 혹은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그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기. 당신들만이 아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특별한 단어도 좋습니다. 혹은 다툰 뒤 화해의 표시로
언제나 작은 이탈리아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전통. 이런 자꾸 반복되는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심리적 힘을 획득합니다. 그것들은 닻이 되어 특정한 상태들, 평온, 의사결정, 화해를 바로 당신과 결속시킵니다. 더 이상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입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들의 연결, 안정, 공동의 역사라는 상징이 됩니다. 당신들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언어, 고유한 법과 전통을 지닌 미시 우주를 창조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의식들이 단지 귀여운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것들은 그의 삶의 구조, 그의 신경망 속으로 뿌리내립니다. 그는 토요일 아침 당신과 그 커피 없이 자신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그 산책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의식들은 그의 인격의 일부, 그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최종 변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에게 외부의 대상, 아무리 욕망의 대상이라 해도 그걸 넘어섭니다. 당신은 내적 필요가 됩니다. 당신은 그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당신 없는 삶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단지 외로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마치 자신 일부가 잘려나가고 삶의 조각이 뽑혀나가며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공황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가장 깊은 형태의 집착입니다. 여인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존재에 가져온 생활 방식, 의미에 대한 집착. 이 수준에서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권력과 책임.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7단계, 남성의 영혼에서 가장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는 7개의 열쇠. 우리는 그에게서 왕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 그의 피난처가 되는 법, 데자뷰 효과를 일으키는 법, 그에게 낙원, 폭풍, 비밀이 되는 법, 그의 생각 속에 거주하는 법, 그로 하여금 그리워하게 하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그의 최고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활한 조작의 묶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놀라운 깊이와 다면성을 펼치는 길입니다. 누군가인 척하는 법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여기 모인 이유, 가장 중요한 결론. 남자의 진짜 전부를 삼키는 집착은 그에게 필사적으로 잘 보이려 애쓰고 그의 세계에 맞추려는 여자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하나의 완전하고 자족적이며 끝없이 흥미로운 우주인 여자에게서 일어납니다. 이 7단계는 그의 삶에 끼어들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우주로 그를 우아하고 저항 불가하게 초대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의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스스로 궤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태양이 됩니다. 이 지식이 주는 권력은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만큼 거대한 책임도 수반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이론을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경험을 돌아보세요. 7단계 중 어떤 것을 당신은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나요? 어떤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어떤 것은 가장 어려워 보이나요? 부디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값진 것이며 이 길 위에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관심과 시간을 나에게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에게 가치 있었다면 우리의 함께하는 영혼 탐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최고의 신호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일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